지금부터 2026년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님이 간간히 그 해당 부처의 외청들 제대로 챙기고 있냐는 얘기를 간간히 하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말해봐라, 잘 못 챙기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독립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해당 부서에서 챙겨라 라고 하시더니 얼마 전에는 아예 국무회의 들어와라 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부처의 국으로 있는 게 낫냐, 혹은 본부로 있는 게 낫냐, 외청으로 떨어져 있는 게 낫냐, 외형상 보면 무슨 청으로 떨어져 있는 게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본부의 국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권력이 거리로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국민적으로 보면 청이 중요하니까 청으로 독립하죠. 그런데 약간 사각지대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그 해당 부에서 그 일종의 외청의 업무도 정확하게 챙겨라, 이런 지시를 제가 여러 차례 받아서 그래서 기상청도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워낙 시간이 짧아서 그냥 대충 지나갔는데, 오늘 기상청 업무를 통해서 우리 기상청이 기후위기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이 워낙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일부 또 기후부 기능도 또 통합하는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기상청에 또 산하기관들도 있네요.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네. 지금부터 기관별 업무 보고 및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고지해드린 순서에 따라서 기상청부터 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장관님, 기상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상청은 소관 국정 과제에 따른 4개 분야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첫째,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대비 체계 강화를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시간당 100mm 상당의 재난성 호우에 대해서는 40데시벨로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방제 역량 집중을 위해 현재 183개 육상특보구역, 44개 해상특보구역을 지자체 니즈, 기후 지역적 편차, 인구수, 그냥 관측장비 분포 등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세분화합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세종시, 인천, 파주, 양평, 군산 등 10여 개 시군구 및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를 안쪽과 중간 해상으로 특보구역을 세분화합니다. 또한 호우 특보 해제 예고도 올 여름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지진 분야에 있어서는 지진 조기 경보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원전 등 74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적용해온 현장 경보 체계를 결합하여 진앙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조기 경보 시간을 최대 5초 단축하고자 합니다. 위험기상 감시 역량 예측 능력 강화를 위해 천리안 위성 5호, 3,500톤급 대형 기상 관측선, 제4해양기지 등 첨단 관측망 도입을 추진합니다. 예보의 객관적 가이던스에 해당되는 수치 모델은 사업 단위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을 완료하여 디지털 중기예보, 연장 중기예보에 활용합니다. 참고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은 전 세계 9번째 독자 전지구 모델이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고해상도인 8km 간격으로 현업 운영 중이며 성능은 전 세계 4위 수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기상 서비스를 본격 개시합니다. 우선 AI와
수치 모델, 그다음에 변분 자료 동화 기술을 융합한 재현 바람장을 10분 간격으로 산출하여 서비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일 2차 관실 풍력산업과와 정기위원회에 재현 풍황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고 2월 초에는 풍력 사업자 등과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좀- 그 밖에도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현 바람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 바람장입니다. 과거 풍황 바람장. 그러니까 과거? 과거.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것은 1년인데 그러니까 작년 24년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현했다는 말씀입니다. 재현? 예. 재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밖에도 태양광 풍력 발전량 수요 예측을 위해 다양한 모형에서 생산되는 일사, 바람 등 예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기상지원 통합 플랫폼도 고도화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에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WMO와 유네스코에서 공동 운영하는 전지구 기후 관측 체계를 준용하여 대기, 해양 지표 등 분야별 핵심 기후 변수를 선정하고 국내 개발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해 기후부, 해수부 등을 포함한 7개 부처 대상 협의체를 신설합니다. 단기간에 발생하는 증발상량과 폭염 등을 고려한 돌방 가뭄 등 통합 기상 가뭄 정보도 제공을 확대합니다. 한편 IPCC 7차 평가 주기에 발맞춘 새로운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차 평가 주기에서는 지면 식생, 에어로졸 대기화학 등이 개선된 전지급 모델을 활용하고 동아시아 시나리오는 12km 분해 등의 10개의 양상불, 남한 상세 시나리오는 500m 분해 등으로 6차 평가 주기인 SSP보다 탄소 감축 경로를 다양화하면서 분해능 향상, 다양한 물리과정 앙상블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가능성 있는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와 영향 정보를 생산해 분야별, 기간별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상기후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단기부터 계절 전망까지 가능한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태풍, 낙뢰, 울량, 해무, 난기류 탐지 및 예측 등 기상 전 분야의 AI 기술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기상청이 주최하는 국제 행사가 많습니다.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와 양자협력회의, 3월에 WMO 태풍위원회, 5월에 정지궤도 기상위성 보유국 간의 CGMS 회의, K모델 국제 컨퍼런스 등을 국내에서 개최하고 WMO 집행이사회 외에도 WMO RA2 지역 AI 특화센터 지정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K기상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그 위성을 활용해서 그 국내는 조금 더 정밀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밀하게 측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8km였던가 그거를 저희들이 차세대 모델 중에 보면은 지금은 8km 해상도로 전 세계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게 우리 한반도 위주로서는 좀 더 상세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 거기에 3km 해상도를 만들고 3km 그 밑에 다시 1km 해상도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장관용인데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그 서로 격자가 다르게 돌리는 모델은 올해 이제 개발이 사업단에서 완료가 되고요. 이제 슈퍼컴의 도입 상황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시험 운영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년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진 경보도 기상청 업무예요? 네, 지진 업무도 감시하고 전파하고 조기 경보하는 것이 지진 하산국이 있습니다. 그 여름철 홍수 경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도 좀 점검했습니다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과 그 전해에 금강 지역에 홍수가 심했는데 주요한 원인이 금강 하구뚝 개방을 미리 하지 못해서 전체 물그릇을 많이 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구뚝은 막혀 있고 그게 이제 만족이랑 겹쳐가지고 하구뚝을 열 수가 없으니까 열면 오히려 물이 역류하니까 그 문을 닫아놓으니까
물을 빠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조수관만 달의 인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12시간 정도의 격차를 두고 비가 올 것 같다. 금강 하구뚝 빨리 열어서 물 비워라. 이 예보를 정확하게 해줘야 그걸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금강 하구뚝을 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물그릇을 키워놔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 물그릇을 좀 키웠대요. 그래서 비교적 피해가 적었는데 재작년 그 전해는 그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구뚝을 못 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위쪽으로 차례대로 넘쳤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측과 홍수통제소하고 기상청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기에는 홍수통제소,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기상청, 그다음에 해가지고 예보국하고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보문으로 내일 모레 통보문을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자로도 강수량이 다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시간 전에 사전 방류 예고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올 여름에 좀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보 측면에서 예비특보, 일단 주의보, 호우주의보, 호우특보, 그다음에 CBS 이렇게 지금 단계가 있다 그러면 호우 가능성 정보를 2, 3일 전에 한 번 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험 기상이 이제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을 확률로서 2, 3일 전에 좀 발표를 더 함으로써 그렇게 수문 방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시간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별히 물그릇을 키우는 일에 기상청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제가 고산에 갔을 때 명칭 바꾸자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료했습니다. 바꿨어요. 이제 네, 다 바꿨습니다. 제주 고산 기후 관측소인가요? 네, 이름이? 그렇게 했고요. 고시로도 되어 있는 부분들 다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제주자가 붙습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바꾸면 어디죠? WM 어디도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그 번호를, 그러니까 이니셜 번호를 다 바꾸는 걸로 제2로 아마 시작할 겁니다. 다 바꿨습니다. 거기서 그 나타나는 연도별 소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추이 관련 통계, 이게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기상청이 보도자료 내고 땡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상청이 홍수 통제뿐 아니라 소위 기후 위기에 대한 알람, 홍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측정은 하면서도 뭐랄까 그냥 남의 일 하듯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절박한가? 측정을 하는 기술자가 아니고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알리는, 소위 굳이 표현하자면 거의 전사 수준으로 기상청 식구들부터 그렇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조금 더 절박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후부하고 기상청하고 그 세 군데에 있는 대기 관측소에 실제로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3ppm씩 올라가고 있는 게 그냥 과학적 정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지구 생태계 소위 기후 위기의 실체적인 진실 아닙니까? 그 실체적인 진실이 결과적으로 거의 재앙적 수준으로 갈수록 접근하고 있고 심지어 공룡처럼 멸종할지도 모르는 이 통계인데 그냥 종합 보고서 한번 내고 땡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위기와 절박감을 갖고 그것을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이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는 기상청에서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작년에 그 농도가 420ppb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바라보고 있냐 말씀하셔서 기후실과 기상청 해당 국가고는 이걸 좀 더 잘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우리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차차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되면 곤란합니다만 이게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누구는 이거를 무슨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기상청이 절박하게 이 통계가 갖고 있는 함의를 국민들하고 어떻게 공유할지, 어떻게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지의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IPCC 보고서나 저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 루나 측정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정작 우리 국내에 더 절박한, 더 객관적이고 가까이 있는 통계를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국내 통계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저 멀리 있는 하와이 통계는 제가 매번 인용했는데 왜 그랬을까?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냥 종합 보고서 한번 내고 내 할 일 끝 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절박하게 알리고 이 킬링 곡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걸 조금 더 다양한 심포지움이든 국내에 무슨 기후 관련한 단체든 무슨 언론이든 뭐 학생들에 대한 무슨 교육용 자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대기의 온도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 합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기후부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기상청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데이터에 기초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가보시죠. 그거 통합 작업은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마무리 이제 기후부하고 조금 튜닝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예, 조금 3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25페이지입니다. 예,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 뵙는 것 같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25페이지 기관 현황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5개 본부 15개 실로 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166명 중 현원 158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천연 위성 5 개발 사업 등 R&D 예산 증가로 전년 대비 1,195원 증가한 2,467억 원입니다. 주요 임무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입니다. 26페이지 중점 추진 과제로 첫째, 기상기후 인력 AI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상기후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별 수요와 규제에 맞춘 지속 가능한 기상기술 현지화 등으로 실용적인 해외 수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계와 소통하여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상기후 융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에 대응하는 미래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수요 기반 R&D 실용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국가항공교통체계 구축 전환을 위해 데이터 중심의 항공기상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기상위성인 천리안 오보 개발 사업과 극단적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독자 기술 기반의 국가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 R&D 사업의 기술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선정, 수행, 종료 평가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안전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고 기상 지진 관측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AI 분석 기반으로 기상 관측 유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국가 기상원 관측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품질 기상 자료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상청 R&D를 통해 개발된 국내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KS, IOS 등 표준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지진 관측 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K-테스트bed에서 성능 실증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상청을 비롯한 지자체, 유관기관 등 모든 기상 관측 시설을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상 전문 기관으로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 관측 시설 관리 업무 수탁을 확대하여 기상 전문 기관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경영관리 실적 및 외부 지역 개선 사항입니다. 첫째, 경영관리 실적으로 안전관리는 산업재해와 사이버 침해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안전 부분에서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기반하여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노사와 함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이버 안전 부분에서는 재난과 사이버 공격에 따른 업무 공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술은 23년 대전으로 1차 지방 이전 이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이전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매년 목표를 초과한 채용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중소소상공인 및 여성기업 등 영세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 기상 지진 분야의 교육기부와 시민참여 혁신단 운영 등 다양한 소통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외부 지역상 개선 노력입니다. 2025년 대전 충청 지역 언론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지방 이전 완료 지연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술원은 당초 27년 대전역 인근으로 2단계 이전 완료 예정이었으나 이전 건물의 준공 지연과 예산 급증으로 지방 이전 완료가 지연되어 기간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기술원에서는 국토교통부 지방시도위원회로부터 26년에 2단계 지방 이전을 조기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의 변경 승인은 받았으나 이전 예산은 미반영되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27년 정부 예산 반영 등 조속한 이전 준비를 통해 27년 1분기까지 2단계 이전을 완료하고 지방 균형 성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지방 이전 나머지 이전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건 그다음 문제고 우선 뭐 기존 건물이나 가까운 곳에 뭐 임대 뭐 해서 가거나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전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약 3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입니까? 매입입니까? 임대입니다. 35억이 올해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반영을 안 해줬을까? 누가 알아요? 이 지방 이제 시대위원회 이제 의사결정이 이제 7월 1일 이제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돼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 국회 때 좀 증언을 이제 요구를 하고 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 이전하는 거 이거 뭐 목표로 대전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처럼 움직였을 텐데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 일하는
분은 몇 분이에요? 50명이고 기후부의 외청입니다. 독립돼 있는 데가 아닙니다. 기후부의 외청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하고 해서 뭐 일이 되도록 해야죠. 독립된 청이 아니다. 기후부의 외청이다. 26쪽에 기상 기후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어떤 산업들이 있습니까? 이 분야에? 기상 산업이라면은 가장 먼저는 예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TV에 보면 예보 나오죠. 예보를 할 수 있고 그 예보를 가지고 컨설팅한 예보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상 관측할 수 있는 기상 장비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종합해 가지고 만약에 기상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기상 데이터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다 만들어주는 기상 감정업, 이렇게 4가지 업무가 있고, 보통 해외로 수출할 때는 저희가 그 AI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예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것, 현재 보면은 수치예보 자료 같은 거, 외국에 나가다 보면 자료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걸 AI를 이용해 가지고 공백 지역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스킴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군을 키우는 건지, 제가 조금 보완 어떤 설명하겠습니다. 장비가 있는 예, 건지, 저희가, 뭘 네, 사람을 수출하겠다는 건지. 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2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24년 기준으로 이제 그 기상기후 융복한 서비스 매출 확장은 산업 매출액의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제 기상 산업 쪽에 조금 이제 한계점은 저희가 기상 사업자가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1,01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장비업입니다. 장비업이 한 988개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영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상 산업을 계속 좀 키우려고 하는데 예산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ODA 좀 수출한다든가, 저희 AW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유니크하게 자동 관측 장비로 되어 있어서 뭐 ODA 쪽에 많이 좀 수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장비업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기술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서비스 업종으로도 점차 이제 뭐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장 기업 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규모는 작지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 기상 예측과 관련해서 예컨대 뭐 멕시코만 난류다, 그게 이제 미국 플로리다 근처에서 따뜻한 물이 해수면 아래로 쭉 들어갔다가 대서양 건너서 북해 앞에서 따뜻한 물이 품어져 올라와서 유럽이 한겨울에도 축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정한 그 해류와 대기의 흐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그 해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반도를 둘러싼 해류나 대기의 흐름도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빠른 속도로 육상과 해상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사과 산지가 바뀐다. 명태는 안 잡히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다랑어가 잡힌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해류의 흐름, 대류의 흐름,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어떤 조짐들이 있는지, 그게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것도 기상청 역할 아니에요? 장관님, 제가 기후과학국장입니다. 제가 예. 조금 연계된 분야라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스케일로 가면 해안과 대기, 지면 그리고 빙하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상청에서는 그런 기후 예측 시스템을 지금 현업적으로 돌리고 있고 독자적인 기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북태평양 SST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WMO에서도 오늘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올 텐데 전 세계 SST 기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열 용량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만류에 해당되는 게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태평양에서 그런 거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도 기상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지금 3개월 SST 전망까지는 내고 있는데 그 원인 같은 것들을 해류라든지 오션 히 컨텐트라는 열 용량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원인 같은 것들도 알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른다니까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좀 부족한 그만큼-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들한테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 쿠로시오 해류 그게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기 전에는 기상과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온도는 바뀔 수 있지만 기후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건지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그런 이제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현재는 어떻고 혹은 과거에 100년 전에는 해류의 흐름이 어땠는데 지금 동해안의 바닷물 상승이 이런 정도 올라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해류의 변화가 어떻게 오고 있고 그 한겨울에 북극의 제트기류가 어떤 변화들 때문에 뭐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기상청이 해줘야 될 역할 아닌가요? 네, 장관님 기상청의 역할 맞고요. 지금 이제 해류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전반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연간 정보라고 해서 과거 1년 그러니까 전에 1년 동안 있었던 지구 시스템 변화 또 30년 동안의 편차를 30년 또 기본 평균장과 달라진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연간 기후 전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망 아니고 분석이라는 거 발표하고 있고요. 또 3개월마다 계절 전망을 과거 3개월 전 거를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는 이제 하면 제출을 하면 거의 한 3, 40건 정도 저 언론 보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망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분석서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홍보는 조금 덜 될 수는 있지만 다 지금 이제 뭐 지구 시스템, 그다음에 지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해안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스킬도요. 예. 그러니까 무슨 감축과 적응 얘기를 맨날 하고 있는데 적극적 대응을 하려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와 해류의 흐름과 그 온도의 변화가 미치는 여러 가지 생태계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상청이 갖고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 기후부는 그 적극적 대책, 적응 대책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하는데 구조적 분석을 하고 있냐는 걸 네, 물어보는 거예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온실가스 농도가 420 ppm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관측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끔 좀 재구조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부하고 기상청이 그런 부분 올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잖아요. 예전에 소위
사만 사원이 있었을 때와 현재 상태, 그리고 옛날에 이제 여름철에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어떻게 내렸는지를 느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대한민국도 동남아성 기후로 바뀌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안 해주잖아요. 그 해상을 한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한 50년 동안에 원풀이라고 따뜻한 구역이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이렇게 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그렇지만 그걸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더 홈페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알리고 하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적으로 매해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한반도 주변에 생기고 있는지, 기후 변화가 이 대류와 해류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한반도 주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북극 얼음이 다 녹으면 멕시코湾난류의 흐름 자체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에 공 못 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은 영국이 우리보다 위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우리보다 겨울이 따뜻해요. 그건 멕시코湾 난류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 덕분에 영국에서 손흥민이 공 찬 거 아닙니까? 한겨울에도? 그런데 만약에 그 흐름이 근본적으로 끊기면 유럽의 대기 환경이 원천적으로 바뀌죠. 뭐 하루아침은 아닙니다만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럽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 주변에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그걸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니 기후위기를 막자,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가 기후부와 기상청입니다. 근데 그때 뭐랄까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상청이. 그걸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좀 같이 좀 챙겨보세요. 외청 아닙니까? 남의 청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기후변화 상황지로라는 거를 장관이 한번 안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지자체들이 이제 대부분 그걸 쓰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돼서 굉장히 그림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기후위기 대금으로 유일하게 기상청에서 개발했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결국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면 얼마만큼 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얼마만큼 극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얼마만큼 열대가 더 나타나고, 이것들을 지금 다 지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도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빙이 다 높거나 어떤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와 관련해서는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어트리뷰션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이제 이상기후 관련된 온실가스가 있고 없고에 대한 이상기후냐 아니면 자연적 변동에 의한 이상기후냐, 이런 부분들을 판별하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좀 핫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R&D로 어트리뷰션 프로블럼과 관련된 부분들을 단순히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상기후 기후변화가 아니라 정말 온실가스와 관련되어 있고 넣고 빼고 하는 실험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지도가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도표로 지자체가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장관님. 네. 지금은 물리학자가 철학을 합니다. 우주의 운행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철학적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와 관련한 과학적 접근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기상청 아닙니까? 그런데 기상청은 철학적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왜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느냐? 다음 갈까요?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상단의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기관은 부산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원장 아래 1본부 1실 5가 3팀으로 그거 언제 생긴 거예요? 2005년에 개소되었습니다. 2005년에. 네. 아, 예.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앙의 인원 현황입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64명 대비 현원 57명이며 25년 3월 이후 원장 공석입니다. 한편 저희 기관의 26년 예산은 약 6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 주요 업무입니다. 기관 주요 업무로는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정보 서비스,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관련 기술 개발,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희 센터는 기상청 출연금 사업인 아태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아태 지역을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기후정보 서비스 허브 역할 수행,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 번째 중점 과제는 아태 지역 이상기후 예측 고도화입니다. 저희 센터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피해가 큰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 앙상블 기반의 기후예측 활용 체계를 개발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에이펙 기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매월 약 500여 개의 앙상블 예측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량의 기후 예측을 기반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평균 중심 예측을 넘어 극한 상황을 고려한 확률 기반 예측 정보를 생산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절 예측은 기존 3분위 체계에서 5분위 예측으로 확장하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임계 확률 예측 정보를 신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별 기후변화 경향과 이상기후 발생 확률 등 계절 예측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계절 내 예측 정보를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후정보 서비스 도구에 대한 영문 튜토리얼 구축 등 언어 지원을 강화하고 계절 내 예측 표출 시스템 완비를 통해 아태 지역 기후정보 서비스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기후 모델 검증 및 진단 체계 고도화입니다. 기상청 기후 모델 개선 성과가 현업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북극 진동, 동아시아 몬순 등 고위도와 중위도 지역의 주요 기후 모드 진단 체계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열대 지역의 기후 모드까지 진단 범위를 확대하여 기후 모델의 성능 평가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상청 연구개발 성과의 실무 적용성과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아태 지역 기후변화 정보 품질 개선을 통한 기후 회복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해상도 상세화 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기상청에서 구축하는 AR7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1km 이하 고해상도 기후변화 자료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림, 보건, 수자원 등 부문별 영향정보 지수를 개선하여 정책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저희 센터는 연구 성과의 현지화 및 적정 기술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도국 대상의 글로벌 스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평양 도서국가와 에이펙 회원국인 페루를 대상으로 국제 기후정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기후정보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45페이지 경영관리 실적입니다. 이건 생략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제가 사실은 처음 듣는데 이 기구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네, 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20여 년 전부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나 가뭄 등 이상 기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의장급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제21개 회원국과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기후센터의 설립을 제안을 하였고, 이 제안이 에이펙 21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 기관의 운영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립 승인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 한국이 부담합니까? 네, 기재부 일반 R&D에 속하고요. 60억 중에 50억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전산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서 일반 R&D. 이거 다 공무원 조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는 2015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AP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기상청에서 3개월 예측, 1년 예측, 1개월 예측을 합니다. 이제 현업적으로 이제 매월 23일 매주 화요일 이렇게 발표하는 현업적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석 기능을 일부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걸 돌리기 위해서 슈퍼컴에서 굉장히 방대한 기후 모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좀 킴하고는 저기는 중기 가지고 기후 모델을 돌리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R&D로 일부 이제 어떤 지명 과정이라든가 일부 과정이 R&D로 나가면 그걸 현업에다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상청에 R2O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아태 지역의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태생적으로 이게 이제 자료가 굉장히 분해하는 게 좀 낮습니다. 110kg 정도 되는 전 세계 뭐 학계나 이런 자료들을 예측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재분배하고 슈퍼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못하는 기관에다가 쓰게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GCF 기금도 일부 좀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산불 예측 관련된 부분도 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상청의 현업에 있어서 조금 이제 지원을 하는 기능,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저희 개발한 것들을 알토하는 기능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고요. 네. 기능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지 어쨌든 이 기후센터가 하는 일을 그 역사성은 이해를 하겠고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업무 분장과 분석을 충분히 해보시고 기후과학원을 여러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기후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그것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센터 역량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재단법인 차세대 수치해본 모델 개발 사업단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 박훈입니다. 보고자료 5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사업단은 전 한국형 수치해본 모델 개발 사업단에서 개발된 한국형 수치해본 모델을 예측 기간을 약 6시간부터 30일까지 확장하고 수평 해상도를 한반도 중심으로 1km까지 개선하는 조밀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 현황에서 기구와 조직 현황입니다. 기구는 이사회와 감사실, 내부과제관리센터가 있고 연구조직으로 사실이 있고 행정지원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총 정원이 108명이고 현원은 94명입니다. 예산은 26년 예산안 전년과 동일한 12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60쪽 중점 추진 과제와 쟁점 이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 과제로 가기 전에 차세대 수치해본 모델 개발 사업단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지구 예측 성능을 2019년 대비 약 6% 향상하고 위험 기상인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의 예측 성능을 향상하고 또한 예측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30일까지 예측 기간을 확장하여 국가 기상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등 활용을 효율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2025년까지는 7개 전략 과제 진척률이 약 90%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모듈들을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한 기상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단기부터 연장 중기 예측이 가능한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을 완성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상 예측 모델의 초기장을 만들어주는 기상 분석에서는 관측자료 총 26종을 활용하고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의 분석 중기를 가지는 고해상도 기상 실황 분석장을 생산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다음에 수치 예보 모델을 구성하는 역학에서는 수평 1에서 8km의 가변 균일 해상도의 균일 해상도를 개발하고 연직으로는 약 137층까지 예측하는 역학 코어를 개발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날씨를 표현하는 수치 물리 과정에서는 격자 크기에 따라 반응하는 격자 적용 통합형 물리 패키지를 개발하고 또한 30일까지 예측을 위해서 예측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대기와 지면, 해양, 해빙 등 지구 물리 요소와 상호작용이 고려된 결합 모델 개발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차세대 수치 모델 운영체계를 완료하고 고해상도 앙상블과 범용 수치 모델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 운영체계에서는 66쪽 상단의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인 완결입니다. 개발 모델의 현업화 지원을 위해 주무부서인 기상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의 기상청 현업을 준비하고 현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종 버전의 준시간 운영 단계에서 예측 결과의 예보관 사전 제공 및 피드백 반영을 통해 연구 성과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61쪽의 경영 실적 및 외부 지적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듣긴 했는데 요 사업단이 재단법인 형식으로 있는 게 무슨 사연이 좀 있었는데 좀 설명 좀 해봐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시는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으로 있었고요. 국회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려 했으나 국회 지적을 받고 9개월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게 2000년 9월입니다. 2000 몇 년이요? 2000년 9월입니다. 아니 2020년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기상청 내로 흡수하거나 아니면 기상청 내로 흡수하는 게 적절치 않고 기상청에 별도의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 있으면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것에 걸맞는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이게 약간 어정쩡한 형태 아니에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들은 R&D 지원을 받는 한시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노이에 이게 지금 없어지고 나면 다음 사업이 될 때까지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서 거의 50% 이상의 고급 인력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물들은 AI 시대뿐만 아니라 기상청 협업에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노이의 많은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시고 상설화하는 부분들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노이 통과하고요, 법사위로 통과를 해서 기상법 안에 법적 상설화로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사업 단위라는 이름으로? 아니요. 수치 모델 개발원입니다. 아니 한국 수치 모델 개발원입니다. 한국 수치 모델 개발원입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법사위 통과됐습니다. 언제? 그때 같이 옆에 계셨는데. 아 그때 그게 이거예요? 예, 여러 번 같이 계셨는데. 아 그 법이 이 법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 단위 그러면 원으로 언제 바뀝니까? 이제 전체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6개월이 이제 유효 기간이고요. 이제 정관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한국 수치 모델 개발원으로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수치 모델 개발원으로. 예. 아 그러면 이제 이 어정쩡한 꼴은 이제 면하는 거네요. 네, 면합니다. 네. 네. 그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자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관? 이제 너무 네. 말이 많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저희 킴이라는 모델이 독자 모델이 전 세계 9번째로 이제 전지구 모델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차 사업단에서 만든 게 격자가 사각형이 아닙니다. 육면체 격자입니다. 육면체로 한 게 안에서 사실은 물리도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아야 되고 모든 방정식들이 풀리는 아까 이제 해빙 얘기하셨는데 북극부터 남극까지 모든 격자들이 8km로 다 물리 방정식들이 돌아갑니다. 그게 18초, 19초마다 적분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기술이고요. 지구본이 동그라니까 네모보다야 육각형이 더 네.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폴에서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축구공도 그래서 축구공이 네, 그꼴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은 9번째를 한 것도 하고요. 아까 이제 분해능 4등 8kg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능이 4등인데 아까 이제 가변 격자로 다르게 육면체를 돌리는 게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학계나 수치 모델링계에서 한국에서 만든 이거가 현대자동차, 삼성자동차에 버금가는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수치 모델링계에서는. 그래서 이 기술은 꼭 보유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의 발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장관님. 상설을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폴로 17호가 달나라에 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구가 둥근히 당연히 사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육각으로 예측하는 게 더 객관성에 더 근접할 수 있겠죠. 축구공처럼. 그럴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겠지. 어떤 네. 1kg, 3kg, 8kg에 대한 중간 모델이 있습니다. 왼쪽이 1kg 선반서가 되는 거고. 이거요? 66. 그 위에 그림 4개가 1kg, 3kg, 8kg 연장 중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각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육각이. 약간 아. 부풀어 오르는 형태입니다. 약간 부풀어 오르는. 육면체입니다. 육면체. 이거 육면체예요? 아 예. 약간 부풀어 오르는 축구공처럼 보입니다. 헷갈린다. 오른쪽 보시면 좀 더 그림에서. 기왕에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니까 전 지구적인 대류나 해류의 흐름이 기후 변화와 연동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적도에서 대기가 상승해서 떨어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다행히 우리는 그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서 뭐 그러니까 푸른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 지구적인 대류와 해류의 흐름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천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지구적으로. 근데 그 예측은 이제 각 국가별로 하고 있는 거고.
예측도 중요하지만 그 예측의 기초에서 그럼 우리 각 국의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측은 기초고 기초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보고 끝이죠. 기후부에서도 우리 기상청이 갖고 있는 그 과학적 능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 곳이고 탄소 중립의 여러 가지 근거들,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기상청의 역할인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나는 우리 부서 식구들을 통해서 기상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보고받아 본 적이 없어요. 뭘 활용하자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식구잖아요. 이웃 사촌.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기후부와 기상청이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변화의 방향들을 예측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들을 하고 그 협업을 통한 뭐랄까 효율성의 배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부 형태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결코 작은 정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야 일이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은 관계없고 이건 아닙니다. 그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서 보다 시너지를 높이는 것 그게 정부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 오늘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후부가 본부에서 잘못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기상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이 분위기와 조건을 좀 잘 만들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장관님,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기후변화의 그런 원인이라는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그런 건 분명히 기상청의 역할이고 그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감시와 예측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CO2 감시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감시 쪽이고 예측에서는 아까 쿠로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 출연기관이나 이런 좀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해 줄 그런 조직은 좀 없는 편입니다. 그 중에 이제 APCC가 아태 지역의 서비스도 하지만 저희 청에서 하는 기후 예측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하는 거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APCC에서 생산된 정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기여하고 있다는 면,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을 나중에 기후부하고 협력해서 그런 검토 자료를 조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기상청하고도 몇 차례 이제 업무 협업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 장관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상청 분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십니다. 저희하고 쓰는 용어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하는 행태도 다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있던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보통 부처라면 그거를 청내로 조직으로 넣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순수하게 작업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 딱 드러나게끔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변호하자면 그런 거고, 저희 기상청 분들이 지금 뭐 30년 동안 환경부 기후부하고 계속 협업 잘 해왔습니다. 근데 장관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잘 안 드러난 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 저희가 그 협업 채널을 만들어서 자주 하고, 그리고 뭐 간부 회의 때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기상청에 와서 뭐 현안 사항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도 하고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만나 뵐 일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외청으로서 올해 저희 기후위기 대응 기금 쪽에 좀 많이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외청으로서. 두 번째, 원래는 이제 오늘 회의가 서울에 이제 저희 신대방동에 있는 데서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에서 하게 됐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국회에 가시는 길에 들려주시면 거기 저희 이제 24시간 꺼지지 않는 예보 N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상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 집을 지어서 나중에 동작구에 있는 아직 못 내려간 거. 예, 굉장히 뭐 30년 전에서 누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서 특보를 10개를 내면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2만 명이 움직이는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오셔서 네. 한번 격려해 주시고, 격려금도 네.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려금도 달라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장관님께서 저희 세계 기상의 날에 오신 지가 7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제가 민원 넣는 겁니다. 저희 세계 기상의 날 세존에 여기 DCC에서 합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축사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기후국장 있을 때도 기후변화 정책관실하고 사실은 협력 채널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분기마다 보자고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별로 사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국장들끼리 좀 만나서 많이 좀 소통하고 서로 발굴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치시죠. 못한 얘기는 좀 이따가. 약속 안 하셨는데. 그건 이제 일정 담당에서 챙기겠죠. 예. 못한 얘기는 저녁 드시면서 하시죠.